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충격도가 1부터 10이라면 요 사건은 충격 200입니다. 자, 다들 벨트 매시고. 이것도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중국에서 진짜 아까 그것도 중국에서 난리 난 사건이었지만 진짜 이번엔 중국에서 진짜 더 막 미친 듯이 난리 난 그런 사건이 한 게 있어요. 자, 중국에 어떤 40대가 조금 안 되는 누님이 한 분 계세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누님이 외로웠나 봐. 외롭고 뭔가 좀 여기저기 기대고 싶어서 온라인에서 남자들을 꼬셔요. 남자들을 엄청 꼬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꼬시냐? 그냥 뭐 온라인에서 자신을 정말 그냥 이제 외롭고 나이는 있는 아줌마인데 누나고 외로운데 근데 하지만 상냥하고 남자들이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와의 감정 교류를 할 거야. 뭐 이런 컨셉. 그런 느낌으로 남자들한테 다가가요.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성행위까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안하는데 막 거기서 막 돈 달라 하면 이건 완전 직업 여성이네 이럴 수 있지만 돈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뭐 잠도 자고 아무튼 그런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이런 누님한테도 많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이유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목적이 있어 보이면 얘 뭐 약간 직업 여성인데 아니면 얘 꽃뱀인데 얘 뭐 좀 싸한데 그러면서 남자들도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정말 진짜 채팅도 잘하고 서로 진짜 말 그대로 감정 교류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니까 진짜 감정 교류를 원하는 건가? 이러면서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정말 착한 누나고 막 말도 잘 들어주면서 외로움도 잘 달래주고 너무 막 그러면서 남자들이 넘어가는 거죠. 돈 얘기를 안 하니까 돈 달라 뭐 이런 거 없어. 지금 중국에서는요 남자들이 얼마나 이게 돈 얘기를 꺼내는 여자들한테 치를 떨고 있냐면 중국의 여러분들 뭐 여기 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중국의 차일리 아시죠? 중국의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할 때 남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걸 한국 돈으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뭐 예금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게 한국은 여자들이 남자의 능력을 본다 하잖아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고 뭐 능력 좋고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중국은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일단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건 네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할 때 네가 우리 집에 따로 얼마 줘야 돼. 그 단위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따로 이걸 줘야 돼. 지참금이요? 신부값이요? 예단 예물이 아니야. 그거는 서로 해주는 거잖아. 예단 예물은. 그건 그냥 여자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진짜 실제로 길거리 인터뷰를 보면요. 아무리 적게 불러도 그래도 저한테 결혼할 때 남자한테 얼마 사일리 얼마 받을 거예요? 이러잖아. 여러분들 이 단어는 그냥 번역하지 말자. 지참금, 예금 뭐 이런 거 번역하지 말고 그냥 사일리라고 부르자. 중국에만 있는 거니까. 그냥 중국어 발음으로 차일리라고 부릅시다. 중국 여자들을 차일이 얼마 원하느냐? 적어도 그냥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200만? 한국 돈으로 2억이거든요. 200만? 50만? 1억, 2억 그냥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미친 듯이 훌륭하냐? 아니야. 너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서 남자가 말도 안 걸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여자들. 그런 애들이 그냥 뭐 입 벌렸다 하면 저 정도면 한 2억? 저 정도면 한 3억? 이 정도가 뭔데 도대체? 나 진짜 나 그 영상들 보면서 애들이 진짜 정신 나가 있구나.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자들한테 정내미가 뚝 떨어가지고 아예 결혼을 포기한 그냥 남자 혼자 살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 지금 중국의 사회는 지금 그런 사회예요. 결혼을 진짜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 누님을 봤을 때는 감정 교류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서로의 진짜 외로움을 채워줄 그런 상대인가? 그러면서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이 누님이랑 좀 채팅을 하다가 이 누님이 어느 날 너 뭐하니? 오늘 같은 날 네가 보고 싶다. 누님의 이 한마디에 남자들이 홀린 듯이 이 누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채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영상통화도 해요. 영상통화도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게 속일 것 같지는 않고 채팅으로만 하면 얘 여잔가 남잔가 이럴 수 있는데 영상통화까지 다 해줘. 영상통화까지 하고 이 남자가 믿을 때까지 오늘 밤에 시간 돼? 누나가 오늘 좀 외롭네? 이 한마디에 남자들 홀린 듯이 그렇게 남자를 얼마나 꼬셨느냐 여러분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누님이 남자를 1691명을 꼬십니다. 1691명.
꼬신 남자들 안에는 직장인, 대학생, 트레이너, 모델, 뭐 잘생긴 애들도 있어. 심지어 외국인, 백인, 뭐 약간 좀 저쪽 라틴계, 뭐 인도계, 뭐 흑인, 막 1691명.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돈 거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이 누님이 이걸 영상으로 다 찍은 거야. 왜 이게 어떻게 까발려졌느냐? 이 누님이 영상으로 이걸 다 찍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둘이 얘기 나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관계까지 가지고 이 남자가 갈 때까지의 그거를 다 영상으로 찍었거든. 이 누님이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진짜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 누님이 돈 요구, 돈 거래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 그래도 남자들이 집에 갈 때 정말 많은 남자들이 빈손으로 안 가. 우유도 사가고, 이 채팅할 때 이 누님이 우유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나봐. 우유를 제일 많이 사갖고, 그 다음에 과일, 간식, 뭐 그 다음에 일상용품들 이런 것들을 막 양손으로 줄줄이 이렇게 사들고 가. 진짜 무슨 진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러 오듯이.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가잖아. 딱 사가지고 가면 그 누님이 바로 이거 씻어가지고 다 깎아서 또 같이 먹어. 이건 또 달달하잖아. 아무튼 이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연애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대략 뭐 1000명, 1600명, 아니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이런 게 아니라 1691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 남자들과의 모든 한 짓거리들을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다 녹화를 한 거야. 여러분들,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가 뭔지 아시죠? 이 남자들과 일어났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다 찍은 거야, 영상으로.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앞 글자만 따봐요. 이걸 다 영상으로 찍고, 심지어 이 누님은 콘돔을 원하지 않아요. 남자들한테 도움을 원하지 않아. 그건 너 불편하지 않니? 필요 없어 그런 거. 해방해.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게 됐냐? 알고 보니까 이 누님이 이 비디오를 팔았던 거야. 이 누님이 이 비디오를 이제 돈을 받고 팔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중국의 화제거리,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님이 셀프 제작.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영상은 어마어마한 사기 현장입니다. 무슨 사기를 쳤을까?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거 아니고, 뭐 깡패들이 들어와서 뭐 돈 뜯어간다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 누님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온라인에서의 활동명이 상냥한 미씨, 빨간 누나예요. 홍지에. 여러분들, 이 누님은 누님이 아니라 남자였어요. 트랜스젠더도 아니야. 남자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이따가 영상도 있거든?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봐. 다들 캄다운해. 자, 이 상냥한 미씨, 빨간 누나는 남자예요. 나이는 38살. 한국 나이로 따지면 40이에요. 나랑 동갑이야. 족같네 진짜. 근데 봐봐, 여기서 그럼 또 질문이 나올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남자가 남자한테 자기가 여자라고 속일 수 있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뭐 수술을 한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남자, 모든 게 다 달려있는 상남자예요. 수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이랑 화상 채팅도 했다 그랬잖아. 화상 채팅까지 했는데 어떻게 속였냐? 여러분들, 여기는 또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이 한 게 있잖아요. 중국이 요즘 입에 달고 사는 야오링시엔, 저 앞에 앞서가는 기술, 그게 뭐냐? 필터. 이 누나는 이제 누나라고 안 부를게요. 이 아저씨는 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아저씨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분칠을 아주 하얗게 해요. 화장을 하얗게 하고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눈썹도 진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가발을 써요. 가발을 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필터를 딱 털잖아. 와, 누가 봐도 그냥 상냥한 누님이야. 근데 필터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 목소리 변조 어플까지 씁니다. 중국은 이쪽 기술로 진짜 중국 이쪽 기술. 여러분들 중국의 필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스타 보다가 혹은 뭐 이렇게 틱톡이나 유튜브 릴스 보다가 거기 가끔씩 중국 여자가 올라와가지고 막 섹시 댄스 추는 거 있잖아. 막 허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로투도 추고 이런 거. 그거 다 필터야.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 필터야. 200% 필터입니다.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까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느냐? 막 섹시하게 막 이런 거, 그런 옷을 안 입었어. 그냥 정말 누가 봐도 따뜻하고 포근한 누님이 입는 니트. 이렇게 앞에 단추 잠그는 니트를 딱 입고 안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습니다.
니트 뭐 여기 막 가슴을 까거나 뭐 이렇게 노출 이런 거 없어. 그냥 니트. 그 다음에 안에 그냥 볼륨만 딱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뭘 입느냐? 치마를 입어요. 치마도 롱치마. 발끝까지 오는 롱치마인데 꽃무늬 롱치마. 꽃무늬가 딱 이게 사건이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중국의 난징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도시는 난징입니다. 난징. 다들 난징 아시죠? 남경. 난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대도시예요. 대도시죠. 역사적으로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맞아요. 난징 대학살이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맞습니다. 이 남자는 난징 사람이었고, 난징에서 일어난 일이고, 딱 그냥 그 꾸민 모습이 그냥 누가 봐도 아주 상냥한, 난징의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주 상냥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아줌마의 이미지. 그러면서 남자들과 채팅할 때는 상냥하게 채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다음 날에 혹은 다다음 날에 툭툭 낮에 던져요. 메시지를 이런 걸 보내. 그냥 툭툭 던져. 어떻게 던지냐? 너 오늘 뭐해? 누나가 오늘 좀 외롭네. 그냥 이런 메시지를 채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한테 다 보내. 남자들은 무조건 걸려 들어옵니다. 여기 또 사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여장 전, 여장 후. 마이 갓. 요거는 필터가 안 씌워진 거예요. 이거는 필터가 안 씌워진 거고, 이거는 그 개인 영상에서 나온 자신의 모습. 영상이 1691개야.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이 몇천 개야. 왜냐? 한 번만 온 남자가 아니라 제일 많이 온 남자는 4번까지 온 남자가 있어요. 옷이 다 바뀌어. 근데 동일 인물이야. 근데 옷이 여름 옷, 봄 옷, 가을 옷, 겨울 옷. 옷이 4번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지금 중국에서 별명이 생겼어요. 쓰지거. 사계절남이라고. 사계절형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존나 유명해졌어. 근데 봐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올라오잖아. 아니 4번이나 갔는데 남자한테 4번을 속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짠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1691명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남자들을 다 이제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다 이제 이렇게 녹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녹화를 한 그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서 팔았다 그랬잖아. 판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한 영상당 500원. 한국 돈 500원. 500억이 아니라 500원. 한국 돈으로.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팔았겠지. 한 사람당 한 대 팔면 500원인데 한 1000명, 10,000명 한 대 팔면 돈이 꽤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지금 중국에서 터지자, 이거는 지금 당사자들은 일단 이 당사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온라인에서 남자들이 약간 좀 단체 현타가 와요. 이게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나 방금 뭘 본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심지어 어떤 유저는 이제 여기다가 자기 방어 3대 원칙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 댓글 중에 한 개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3대 자기 방어 원칙. 첫 번째,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현실에서 만나지 말자. 두 번째, 절대 우유를 사가지 말자. 세 번째, 절대 꼬치마를 믿지 말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의 이름까지, 제목까지 붙었어요. 물론 지금 이 사건이 난징에서 일어났잖아요. 난징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중국은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 남경 대학살이라는, 난징 대학살이라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이름이 봐봐요. 중국말로 그대로 하면 난징 대학살이에요. 난징이 아니라 난징. 발음은 똑같지? 발음은 똑같은데 성조가 달라요. 뜻이 뭐냐? 난징이라고 읽으면 남경, 난징이라고 읽으면 남근. 지금 중국에서 이 사건은 남근 대학살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요. 남근 대학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증이 한 개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자, 좋아. 아저씨라며.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영상 채팅으로 뭐 필터, 목소리 필터 해서 속였다 쳐. 근데 만났잖아. 만나야 뭐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든 뭐든 뭐 입으로든 뭐든 뭐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만났으면, 수가 틀렸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야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봤어?
딱 봐서 야, 이 사람 이상한데? 야, 이건 누님이 아니라 형님이잖아. 알았으면 도망가야지. 왜 안 도망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 담은 영상은 1691개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았다는 사람, 도망간 사람들은 영상들이 없겠죠. 도망갔으니까. 지금 추측한 게 도망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도망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남자가 한 수천 명 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뉴스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도망간 남자들까지 합치면 이 집까지 이 형님을 찾아온 남자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대만에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대만에서는 6천 명을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아. 그럼 도망갔다 쳐. 안 도망간 애들 도대체 뭐야? 여기 채팅에 올라오는 게 설마 협박당해서 한 거야? 아니야. 이 남았던 1600여 명의 남자들이 요즘 또 중국에서 유행어를 한 개 남깁니다. 중국의 또 유행어가 지금 아마 2025년 최고의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유행어가 뭐냐? 중국말로는 라이더 라이라. 한국어로 그대로 이 상황과 이 말투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어서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왕 왔는데. 현타 오네. 이왕 왔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에 이왕 왔는데 구독은 누르고 가요. 딴 거는 안 뺏을게 내가. 그래, 이왕 왔는데. 이 얼굴을 보고도 진짜로? 자, 지금부터 하드코어입니다. 이제 우유 못 먹는가? 근데 실제로 진짜 어떤 영상은 막 이 우유를 막 몸에 왜 이런 중국 사회에 토 나오는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요, 극심한 성적 고립, 관계 고립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청년의 50% 이상이 성생활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이유는 뭐냐? 경제적 불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연애 기회의 부재. 제 방송을 몇 회라도 보신 분들은 지금 중국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얼마나 헬 차이나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방송을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대학생들 시급 1200원에 일하고 있고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 중국의 황구시보의 전 편집장 후시진, 중국의 스피커죠. 중국의 언론인이자 중국의 스피커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싱消条, 한국어로 하면 섹스 불황, 영어는 섹스 디프레션. 이거는 소비 침체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래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봐봐요. 남녀가 만나질 않으면 식당은 누가 가고, 카페는 누가 가고, 영화관은 또 누가 가고, 대중교통은 누가 타고, 모텔은 누가 가고, 쇼핑은 누가 하고, 데이트 코스에서 돈 쓸 것들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소비가. 그러니까 큰 부분의 내수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계란이 먼저냐 혹은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 경제가 힘들어서 섹스 디프레션이 왔느냐, 섹스 디프레션이 와서 경제가 힘들어졌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거는 선택적 금욕이 아니라 중국 구조적 교감 상실이에요. 얘네들이 금욕하고 싶어서 금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 교감이 없는 사회. 왜 교감이 없어졌을까? 교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여건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안 받쳐주는 사회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는 사회적 구조가 사람들이 교감을 더 원하게 만들고, 특히 이 빨간 누나, 이 남자가 남자를 꼬시는 기술이 그렇게 고단수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준 아주 단순한,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그런 따뜻함?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냥 진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게 다였어. 그러면서 나 외롭다. 그걸로 이 수천 명의 남자들이 넘어간 거야. 그 뜻은 즉 뭐냐? 이 수천 명의 남자들은 얼마나 그런 교감이 절실했던 거냐 이거야. 심지어 여러분들 유부남들도 있었고요. 결혼 날짜를 얼마 두지 않은 예비 신랑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와이프 얼굴이 겁나 예뻐. 그런데 그 남자도 잘생겼거든. 근데 그 남자가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줌마를 찾는다? 여장을 한 남자를 찾는다? 그만큼 교감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와이프가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사회입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혹은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잘생기고 예쁜 게 다가 아니에요. 예쁜 거 그거 절대 못 뜯어먹고 살아요. 잘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딱히 할 얘기도 없고 서로 뭔가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감정 교류가 안 되잖아. 아무리 예뻐봤자 그 1년 안 가요. 그럼 뭘 봐야 정서적 교류. 정말 서로 이 정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되게 중요해. 정말 잘 맞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냥 예쁜 거? 여러분들 예쁜 여자들 진짜 트럭으로 만나봤어. 진짜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예쁜 친구들은 진짜 실제로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쁜데 정이 안 가. 정서적 교감이 안 돼. 근데 이때까지 만난 여자들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여자 사람들 중에서 안 예쁜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더 오래 보고 방송 더 오랫동안 같이 하고 더 자주 보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 왜? 이게 티키타카가 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고 통하는 게 있고 그 차이예요. 예쁘면 화가 나도 풀린다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방송용 멘트고 드립이야. 예쁜데 교류가 안 되고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더 화가 나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진짜 막 유부남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다들 막 씹고 있는데 남자들이 다 이 남자한테는 그거 한마디로 귀결해. 야, 네 와이프는 예쁘잖아. 야, 예쁜 와이프 있으면 되지 뭐. 그때 그 당사자는 더 화가 나.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른 친구들은 공감을 못해. 얘 또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러고 있어. 공감을 못해줘. 친구들마저도. 그때 더 화가 나요. 여러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야. 뭐 여성분들 뭐 얼굴 본다. 뭐 싸우고 나면 남자가 이 남자 얼굴만 보면 풀린다. 여러분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 굉장히 명언이라고 봐요. 여자한테 합당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남자를 잘 만났잖아요. 당신은 딸처럼 살아요. 근데 당신이 남자를 못 만났잖아요. 당신은 지금 엄마처럼 살아요. 제 방송을 보는 여성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딸처럼 살고 있나요? 어머니처럼 살고 있나요? 아빠같이 살고 있다고요? 여잔데 아빠같이 살고 있다고? 최악이지. 집안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엄마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참된 남자라면 그렇게 엄마가 되게끔 안 놔둔다니까? 정말 딸처럼 남자도 계속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고 이 세상의 풍파 내가 다 맞게끔 여자는 따뜻한 데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사회를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남녀가 단절돼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서로 교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 중국 여자들은 지금 남자를 원해요. 난리나. 지금 중국의 결혼 시장이 남자 1대 여자 50이에요. 여자가 더 결혼하고 싶어해. 중국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여자들은 교감 전에 절대 못 내려놓는 거. 나는 남편을 원해요.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잠깐 너 집 있고 차 있고 나 차일리 줄 수 있어? 이거야. 이거 절대 포기 안 해.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너 그런 거 없어? 그럼 난 너랑 교감 나 남자 원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 교감하고 싶은데 오케이. 잠깐만 너 집 있고 차 있고 제대로 된 직장 있고 적금해놓은 돈도 있고 그 다음 결혼할 때 나한테 차일리 한 2억 줄 수 있어? 안 돼? 그럼 나 교감 안 돼. 지금 중국의 여자들은 이런 상황. 중국인 남자들은 결혼을 대부분이 포기한 상태. 근데 남자들이 진짜로 결혼을 원하지 않고 혼자가 좋아서 중국 여자들이랑 결혼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야. 이 사건만 봐도 아니죠. 남자들도 뭔가 교감을 원하고 뭔가 이런 따뜻한 컴퍼니를 원하는데 근데 중국 여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 그거를 들어줄 수 없으니 혹은 들어줄 능력이 안 되니 포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인간 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중국의 남녀들은 가슴에 감정 구멍이 하나씩 다 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냥 지금 마음이 지금 구멍이 한 개씩 나 있어. 인간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교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이혼도 너무 가볍게 해. 야, 이 남자 쓸모없네? 이 여자 진리네?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너무 가볍게 해. 그런 사회야. 그러면서 요즘 이혼이 이혼이 흠인가? 옛날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정도의 교감이 없고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의리 가지고라도 살았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봤어.
사람을 보고 이 남자가 어떻든 이 여자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한번 같이 살면 그냥 뭐 끝까지 의리로. 요즘 사회 많이 변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2024년에 중국은요 610만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610만 커플이 결혼을 했고 355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혼율 반이 넘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결혼 600만 쌍이 결혼했다라고 하면 와 1200만 명이 그럼 결혼을 한 거야? 많을 것 같죠? 이건 다 인구 비율로 따져야 되거든. 놀라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치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결혼 많이 할 때는 1년에 1000만 쌍 이상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마다 결혼하는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혼하는 건수가 결혼 건수를 역전하는 날이 올 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600만 쌍이 올해 결혼했는데 20년 뒤에는 그럼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기들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낮은 도시가 있어요. 중국의 전체 온 나라를 따졌을 때 출산율은 높을 수가 있는데 도시별로 따지면 한국의 출산율보다 이미 낮아진 출산율을 기록하는 도시는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타이틀 있잖아요. 이거 중국이 뺏어갈 겁니다. 장담해요. 이 중국이 뺏어갈 거예요. 야, 산업도 털리고 타이틀도 털리네 이제. 자, 아무튼 결국 빨간 누나라는 이 남자는 7월 6일 중국 공안에게 잡히게 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게 되고 중국에서도 지금 뉴스로 엄청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자, 뉴스에서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비판이 나옵니다. 성억압이 만든 사회적 고립, 그것이 이 빨간 누나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따 뭐 물론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영상에 보면 그 빨간 누나라는 이 형님이 남자들 오잖아. 엄청 친절하게 대해줘. 그리고 이제 막 가끔씩은 물론 이게 진짜 그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가끔 이렇게 뒤로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입으로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이 입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남자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남자를 막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준다? 근데 그 남자는 그게 싫지 않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줘. 근데 그 빨린 그 남자는 수줍은 척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은은히 얼굴에 미소를 띄어요. 이거 진짜냐고요? 영상 있다니까 있다. 근데 맞아. 지금 이 표현이 제일 맞아 떨어져. 더러운데 슬프네. 진짜 요즘 중국의 사회가 그렇게 슬프다니까. 그냥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낸 그 남자들이 갈 곳 없는 이 구멍난 마음. 그리고 또 뉴스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 사건은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다. 중국의 또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거울이다.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 위선, 익명성의 부작용을 모두 드러낸 사건이다. 가해자만 비난할 게 아니라 SNS 신원 인증 실패, 플랫폼 책임도 물어야 된다. 플랫폼들,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 이런 것도 문제죠, 그죠? 저는 실제로 중국의 그런 필터 있잖아. 중국에서 필터 이런 거는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중국의 필터는 좀 심해요. 정말 사람을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이 필터를 통해서 보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필터가 심해. 근데 필터가 얼굴만 바꾸냐? 아니에요. 몸도 다 바꿔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실종. 영상이 유출되면서 온라인이 사생활을 조롱하는 전시장이 됐다. 영상 속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도 발생. 실제로 그 수많은 남자들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사계절 형도 있고,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은 반통형도 있어요. 반통형. 난 진짜 그 형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식용유를 한 통을 들고 오는데 지가 먹다 남은 건가 봐. 그런데 반통밖에 안 남았어. 그걸 이렇게 들고 들어왔다니까. 반통형이라고.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남자들 중에 좀 닮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닮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판해.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해명 올리고 나 그 사람 아니다.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감염병 위험에 대한 정보를 개인 프라이버시로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빨간 누나는, 그러니까 빨간 형님은 그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그리고 그 영상에 공개된 남자들 지금 다들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뭐 신체 검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경찰 쪽에서는 또 이게 다 입수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자료를 다 확보했을 거 아니야. 일일이 또 전화 돌려가지고 야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라. 그리고 지금 또 뉴스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은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거의 지금 이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건이 퍼지자 중국의 틱톡, 샤오홍슈, 그 다음에 뭐 인스타다든지 중국의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은 이 홍제 빨간 누나 이걸 통해 가지고 빨간 누나 필터, 빨간 누나 화장법, 뭐 빨간 누나에게 수박을 들고 가는 놀이 등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들이 미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1691명의 남성은 동의 없이 촬영된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 맞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됐으니까. 그리고 영상이 온 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이 사건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 영상들 보고 갈까요? 이왕 왔는데 보고 가.